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민법 총칙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민법으로도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민사특별법 강의를 드릴 건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교재 144페이지죠. 그죠? 네, 법률행위 부관 나오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144페이지 보면 그 제1절 법률행위 부관 그래가지고요. 거기 까만 박스 2번 보면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이 있다 그랬죠. 민법은 이 중에서 조건, 기한에 대해서만 일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요. 한번 강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까다로운데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줬을 때 안 놓치려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나오다 안 나오다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는 출발점이 뭐냐면요. 뭐 하면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네. 뭐 하면 뭐 한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하면 뭐 안 한다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조건과 기한은 어디서 나왔었냐면 우리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있고요. 효력 요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조건 기한은 어디로 들어갔었죠? 특별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대리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조건 성취 기한 도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조건 성취 기한 도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증여 계약의 청약이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좋아 차 사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증여 계약이 성립하고 오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자식은 뭐 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차 사달라는 청구권이 생기죠. 그런데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요. 취직하면 차 사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계약이 성립했죠. 그죠? 증여 계약이 성립했지만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면 자식은 취직해야 뭐예요? 차를 사달라는 청구권이 생기겠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취직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죠. 그죠? 자, 기한도래도요.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너 언제 졸업해? 2월 28일이요. 2월 28일 날 차 사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증여계약이 성립했지만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2월 28일 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기한도 어때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거죠. 그죠? 표가 없다. 자, 이렇게 먼저 보세요. 먼저 보시는데 우리는 계약자의 원칙상 특약으로 소급표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약으로 소급표가 줄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절대 특약으로도 소급표가 있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소급표가 있을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기한입니다. 왜냐하면 기한은 모순이에요. 모순. 즉 계약서 쓸 때요. 자, 2월 28일이 되면 그죠? 증여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시 특약으로 1월 1일이 되면 증여한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1월 1일부터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한에 이 소급표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모순. 그래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자,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취직하면 그랬죠. 취직하면. 그러면 취직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죠. 그러면 조건이에요. 근데 2월 28일이 되면 그러면
이건 꼭 어때요? 꼭 2월 28일은 오죠.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죠. 그러면 기한 그러는 거예요. 기한. 그런데 조건과 기한도요. 이제 두 가지죠. 그죠? 뭐뭐 하면 뭐뭐 한다가 있고 뭐뭐 하면 뭐뭐 안 한다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봐보세요. 뭐뭐 하면 그랬죠. 그죠? 뭐뭐 하면 취직하면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뭐 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차를 사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취직하면 그랬죠? 취직하면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죠. 그죠?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면 뭐라고 그래요? 조건이라고 한다. 조건. 조건인데 조건이라도요. 앞으로 뭐뭐 해 주겠다죠. 그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2월 28일이 되면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죠. 그죠? 확실하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한이라고 한다고요. 기한. 2월 28일이 되면 기한이죠. 그죠? 그런데 자, 2월 28일 되면 뭐뭐 한다. 사주겠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때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액이 시기부 법률액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요.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서울로 유학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 불러놓고 엄마가 너한테 생활비 얼마 주면 되겠니?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좋아, 내가 100만 원 줄게. 증여계약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 주던데 대신에 너 취직할 때까지만 줄 거야. 취직하면 안 줄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취직하면 그죠? 취직하면 줘요, 안 줘요? 이제 안 준다는 거죠. 법적 효력이 소멸하잖아요. 그죠? 너 2월 28일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안 줄 거야. 그랬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조건이라도 해제가 된다고 그래서 해제 조건이라고 그러고요. 자, 2월 28일 되면 안 주죠. 종친다고 그래서 종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효력 요건도요. 효력 요건도 정지 조건 같은 것은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냥. 발생 요건이 될 수도 있고 뭐가? 정지 조건 같은 거. 정지 조건이나 시기 있죠? 그런데 효력 소멸 요건도 있는 거죠. 소멸 요건 이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나 혹은 종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효력 요건도 효력 발생 요건이 있고 효력 소멸 요건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지시냐면 정지 조건이나 시기부는요. 대학 한 날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죠? 안 줬다가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죠. 주는 거. 주는 거. 이 느낌을 가지시라고요. 해제 조건이나 정기부는 현재 줘요, 안 줘요? 준 거예요. 줬죠? 줬는데 조건 성취 기한 도래가 되면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취직할 때까지만 100만 원 줄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지? 하지 마시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근데 취직할 때까지만 주겠다 그랬으니까 취직하면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해제 조건이죠. 2월 28일 날 졸업할 때까지만 100만 원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주는 거죠. 줬는데 2월 28일이 되면 안 주겠다는 거죠. 종기죠. 그죠? 이 느낌을 가지시라고요. 이 느낌을. 자, 이 느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갑이 사망하면 이 부동산을 줄게. 혹은 뭐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계집을 너에게 줄게 그랬어요. 이게 조건이냐 기한이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어때요? 얼른 생각하면 장래 발생 사실 불확실한 거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꼭 사망을 합니다. 장래 발생 사실 확실해요. 그래서 뭐예요? 기한인 거예요. 기한. 조건이 아니에요. 기한이에요. 다만 언제 사망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확정 기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 그러면 2월 28일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 기한이다. 그런 거 확정 기한. 확정 틀려요. 그래서 봐보세요. 내일 비가 오면 무엇을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니까 뭐예요? 조건이죠. 그죠?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비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비는 꼭 한 번은 올 거 아니에요. 장래 발생 사실 확실하니까 기한인 거예요. 기한. 근데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확정 기한이다 그러는 거예요. 방점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기한이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불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불법 조건이 뭐냐면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건 뭐냐면 갑을 살해하면 3천만 원 줄게 그랬어요. 그럼 조건 자체가 갑을 살해하면 불법이죠. 그죠? 이건 무효예요. 무효. 이것은 조건만 무효 그러죠. 그러면 X예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인 거예요. 법률행위가 무효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기자에 이룰 성자 이미 조건이 이루어진 거고 불능조건은 자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조건 이것을 불능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성조건, 불능조건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취직하면 차 사줄게 그랬더니 자식이요 합격증 딱 내보이면서 엄마 나 이미 취직했는데 이런 게 바로 기성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면 100만 원 줄게. 물리적으로는 한강에 빠진 반지 건질 수 있죠. 그죠? 미국 나사에 의뢰하면 찾아줍니다.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조건은 불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 조금 두 개는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푸시냐면 정지 조건인데 그죠? 기성 조건일 때 정지 조건인데 불능 조건일 때 이렇게 혹은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인데 기성 조건일 때 해제 조건인데 불능 조건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건 좀 기계적으로 푸는 게요. 정지 조건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냐면 이 정자. 초코파이 할 때 정이 있다. 이미 이게 이미 기자죠. 그죠? 정이 있다. 여기 아니불 자 써서 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해제 조건 할 때 이 해자인데 이것을 뭘 생각하시냐. 해악을 끼친다 할 때 해자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해가 있다. 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봐보세요. 정이 있다. OX.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이죠. 그죠? O. 정이 없다. 부정적 X. 해가 있다. X. 해가 없다. O.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O면 유효예요. X면 무효. 아셨죠? 그래서 이것은 유효거든요. 유효라서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는 거예요. 유효라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는 거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그런데 X다 그러면 무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취직하면 차 사줄게. 나 이미 취직했는데요. 그러면 뭐뭐 하면 차를 사줄게. 정지 조건이죠. 근데 조건이 이미 성취됐죠. 그럼 뭐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차를 사줘야 돼요. 자,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면 100만 원 줄게. 정지 조건인데 불능 조건이죠. 그럼 이런 약은 뭐라고요? 무효.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는데 그걸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나하나 기억해서 자 그것을 대입해서 풀겠냐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정이 있다 정이 없다 해가 있다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세요. 뭐 기정조 불정부 막 이렇게 두 문자 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이 있다 정이 없다 해가 있다 해가 없다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교재를 한번 봐보죠. 144페이지 보면 제2절 조건 나오죠. 그죠? 의 보면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에 부과한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양가로 위반 성질 보면 자, 조건은요.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요.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효력에 관한 거. 성립 요건 그러면 X예요. 그래서 조건은 법률 효과, 효력, 효과 동그라미. 효과의 발생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발생이 뭐예요? 정지 조건. 소멸이 뭐예요? 해제 조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지 법률 행위 성립 X,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실제 시험 지문 나오면 기출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겠죠. 네, 근데 한번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한가로 3번에 두 번째 줄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그랬죠. 우리는 법률행위 뭐예요? 대리. 법률행위 무효 취소. 법률행위 조건 기한이에요. 그러지 법에가 뭐 행정법 같은데 어떤 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법정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법정 조건은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는 법률행위 조건 기한이 아니라고요. 그거 관계없어요. 이거는 꼭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법률행위라고 법률행위. 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엄마가요. 시집가면 차 사줄게.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내 뱉는 거 표시는 그냥 차 사줄게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죠? 왜? 우리는 표시주의니까. 그래서 조건도 조건의사 표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거 외부에 표시되지 않아 버리죠? 그럼 법률의 동기에 불과하니까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 145페이지 메뉴의 양가로 봐.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건데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한 것은 뭐예요? 기한. 그러죠. 그죠? 자, 박스 2번 종류 나오죠. 그죠?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나오죠? 자, 그러면 한가로 1번에 정지 조건. 자,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그죠? 이 느낌을 가지시라고요. 이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판례 보면 세 번째 줄에 소유권 유보 특약 나오죠. 그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러는데 유보가 뭐예요? 놔뒀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정수기를 할부 12개월 할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수기가 오늘 나한테 배달돼 오죠. 하지만 소유권은 아직 정수기 회사에 유보돼 있다 그래요. 유보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요. 할부 매매 같은 게 바로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대표적인 예죠. 그러다가 내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랬더니 12개월 할부금을 납부하면 그죠? 하면 그때서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멸하는 거예요? 취득한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 특약을 한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무슨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한가로 2번에 해제 조건 나오죠. 그죠? 해제 조건 뭔마 하면 뭔마 안 한다. 이 느낌을 가지라고요. 현재 줬다 안 줬다? 아, 줬는데 뭔마 하면 안 주고 다시 뺏어오겠구나.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주는 것을 끊겠구나. 이게 뭐라고요? 해제 조건. 그 느낌을 가지시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뭐 보지 마세요. 근데 뭐 순수 수의 조건처럼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 마음에 들면 줄게 이런 건 조건도 아니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양가로 3번 가장 조건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 부분이죠. 그죠? 151조 1항이죠. 자, 조건이 뭐라고 나요? 불법 조건인데 뭐라고 나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 그랬죠.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법률행위가 무효다 나오죠. 그죠? 이 항 보세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랬죠. 그죠? 거의 인경우 동그라미 치세요. 인경우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에다가 기성이라고 적으세요. 기성. 그러니까 기성 조건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인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러죠. 정 동그라미. 그러면 어때요? 정이 있다죠. 그죠? 정이 있다. 오죠. 그죠? 오면 뭐예요? 유효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해 동그라미. 해가 있다죠. 그죠? 해가 있다. X죠. 그죠? X니까 뭐예요? 무효. 그렇게 가는 거죠. 3항 보세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나오죠. 없는 것인 경우 동그라미. 거기다가 불능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불능 조건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자,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해 동그라미. 해가 없다죠. 그죠? 해가 없다니까 뭐예요?
OX. 오니까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죠. 그죠? 그리고 정지 조건이면 정의 동그라미. 정의 없다죠. 그죠? 정의 없다. 정의 없다 뭐예요? X. 그러니까 무효. 아셨죠? 기계적으로 이렇게 푸시라고요. 안 그러면 두 문자 따도 안 돼요. 두 문자 따도. 왜 그러냐면 꼭 뭐 기성조건, 불능조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해제 조건인데 뭐 기성 조건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기성 조건인데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이 있다, 정이 없다, 해가 있다, 해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세요. 기계적으로 꼭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양가로 2번 유형에서 한가로 1번 이것은 뭐 공익상 불허되는 행위 이런 뭐 별 의미가 없고요. 한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단독행위 나오죠. 그죠? 이미 우리 앞서 민법총칙 단독행위에서 배웠습니다만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조건 기한을 붙이지를 못합니다. 다만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 단독행위에도 첫 번째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동의가 있으면 끊어보세요.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내가 죽으면 아파트를 너에게 증여할게. 뭐라고 그래요? 유언으로 하는 증여죠? 이거 단독행위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것은 상대가 유리하기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148페이지 거기 박스 4번 조건 성취와 불성취 그래서 150조 나오죠. 반신의 행위. 자, 이것은요.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자, 예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비가 오면 이 부동산을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럼 뭐죠? 정지조건부 증여 계약이죠. 그죠? 자, 그러면 내일 비가 오면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을 볼 당사자가 여러분이고요. 자, 불리하게 되죠.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불이익을 볼 당사자는 누구예요? 저 정동근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150조 1항이에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비가 오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예요? 정동근이가 그 말이죠. 정동근이가 신은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대요. 하늘을 막아버렸대요. 하늘을 막아버렸다. 그러죠? 얘가 웃겨도 꼭 이렇게 보세요. 하늘을 막아버렸다.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그죠? 여러분. 즉 여러분 입장에서 나는 어때요? 당연히 비가 왔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죠.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죠. 이 항 보세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나는 자 신은 성실에 반하여 여러분이 조건을 성취시켰어요. 여러분이 인공으로 비가 내리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누구예요? 정동근이죠. 정동근이는 당연히 비가 안 왔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죠.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러면 쉽게 가죠. 그죠?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자, 그런데 양가로 1번에 판례 나오죠. 그죠? 이때 자, 제가 하늘을 막아버리면 여러분은 어때요? 비가 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관련 판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비가 왔을 때가 아니에요. 비가 왔을 때가 아니라 상대방 정동근이가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즉 하늘을 막지 않았더라면 비가 왔으리라고 추단되는 시점이에요. 추단되는 시점.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지 하늘을 막았을 때도 아니라고. 하늘을 막았을 때도 아니고 비가 왔을 때도 아니고. 아셨죠? 예. 하늘을 막지 않았더라면 비가 왔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맨 아래에 관련 판례 나오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판례예요. 어려운 판례인데 1번 판례 앞에다가요. 1번 판례 앞에다가 엄마 이렇게 적고요. 2번 판례 앞에다가 자식 이렇게 적으세요.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 기출지문으로는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자식이 엄마한테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취직하면 차 사줄게. 그래서 자, 그 조건부, 정지조건부죠. 증여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자식이 취직도 안 했는데 엄마 차 사준다고 그랬잖아. 빨리 차 사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취직하면 차 사준다고 그랬지. 내가 그냥 사준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자식이 엄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랬죠? 다만 법에가 추정 규정이 있으면 이를 부정한 상대방이 입증한다. 두 가지 기준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자, 자식이요. 뭘 주장하고 있죠? 증여 계약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 뭐예요? 증여 계약을 했는데 엄마가 안 준다는 것을 입증해서 주장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1번 관련돼 엄마는 그럼 법정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그냥 사준다고 안 했다. 취직하면 차 사준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증여 계약이 뭐예요? 정지조건부 증여 계약이라고 주장하죠. 엄마가. 그러면 엄마가 뭐예요? 정지조건부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랬더니 자식이 엄마 나 이미 취직했는데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됐다는 것은 또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걸 주장하는 자식이 입증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판례 봅니다. 어떤 법률 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정지조건이니까 뭐예요? 지금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취직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는 뭐예요? 법적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가 되겠죠. 따라서 그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누구? 엄마가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죠. 근데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누구예요? 자식 측에서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거기 조건 성취 효력 나오는데 양가로 1번에 148조 나오죠. 그죠?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죠.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정인 도간에도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죠? 근데 149조 이건 간단한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갑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비가 오면 너한테 부동산을 줄게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내일 비가 오기 전에 오늘 갑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사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내일 비가 왔어요. 그럼 나는 부동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아셨죠? 그래서 149조. 오늘은 아직 내일 비가 올지 않을지 모르니까 조건 성취가 미정이죠. 결정되지 않는 미정인 권리 의무도요. 일반 규정에 의해서 뭐예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없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있다. 이런 지문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맨 아래 양가로 2번 보세요. 147조죠. 그죠?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오는 건데 1항 보면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뭔 한다죠. 그죠? 소급표 없죠? 조건 성취 한때로부터죠. 그죠? 한때로부터. 뭐예요? 생기는 거죠.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 동그라미, 조건 성취 한때 동그라미, 생긴다 동그라미. 2항 해제 조건 동그라미. 해제 조건은 뭐예요? 해제 조건은 소급표 없죠. 조건이니까 따라서 어때요? 자, 조건 성취 한때 동그라미 그리고 그때 어때요? 효력을 잃는다 동그라미. 근데 사망에 뭐라고 나와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을 규정해 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넘기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기 151페이지 기한 나오죠. 그죠? 기한 나오는데 자, 기한은 이제 뭐예요? 의의 보면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이죠. 그죠? 소멸을 자,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 그랬죠. 그죠? 네, 확실하게. 그래서 자, 발생이면 뭐가 되겠어요? 시기가 될 테고 소멸이면 종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장래 발생 사실을 확실해야죠. 그죠? 확실해야 되는데 관련 판례 보세요. 거기 이제 1번 판례인데 이게 신발가게 사례거든요. 신발가게 사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임대인
우리 임차인입니다. 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기간 끝났는데 혹은 자, 해제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해지가 됐는데 보증금 안 돌려준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서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 바보같이 어떤 데 도장을 찍어버렸냐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여기다가 우리 도장 꽝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데 도장 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 이러고 났더니요. A가 여기다가 신발 가게를 차려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임차인 우리 이제 황당하죠. 그죠? 야 보증금 돌려줘.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보증금 돌려주기로 했잖아. 그러는 거죠. 근데 너가 신발 가게 차려버리면 누가 들어오냐 여기를. 그랬더니 내 가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뭐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례예요. 소송을 제기한 사례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갑이 이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했겠죠? 그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안 들어왔으니까 못 돌려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그 말이죠. 자 결론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요. 임대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돌려줄 수도 있고 끝끝내 안 돌려줄 수도 있고 그럴까요? 결국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겠죠. 그러면 결국은 돌려줘야 돼요. 뭐예요?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죠. 기한인 거예요. 기한. 돌려줄 수도 있고 끝끝내 안 돌려줄 수도 있다. 그러면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니까 뭐예요? 조건이죠. 조건이죠. 즉 여기에서 문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이게 조건이냐 기한이냐 이 문제였다고요. 이 문제였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끝끝내 안 들어오면 끝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봤다면 이건 뭐예요? 조건이겠죠. 조건. 조건이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차피 꼭 반드시 언젠가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기한이겠죠. 그죠? 다만 언제 돌려줄지 잘 모르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불확정 기한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뭐겠어요? 돌려줘야 되니까 기한으로 받겠죠. 기한으로.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신발 가게를 차려서 못 들어오는 것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못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돼버렸죠. 이때도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기한이니까 못 들어온 것으로 확정됐으니 반환해라. 판결이 이렇게 나온 사례예요. 자, 그래서 거기 1번 판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즉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금 안 돌려줘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 동그라미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슬러시 끊으세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됐던 신발 가게를 차렸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다고 확정된 때도 이래도 채무 보증금 반환해야 되고 저래도 채무 이행 보증금 반환해야 된다. 즉 된 때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 뭐라고요?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기한 동그라미. 기한이죠. 다만 언제 반환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정 기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데 이 경우는 뭐였겠어요? 기한으로 보고 즉시 반환해라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자, 2번 판례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요. 임대 기한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자, 결론을 생각해 보죠. 임차인은 이 임차 목적물 토지를 반드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죠. 반드시 사야 된다고 그러면 기한이지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조건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서 기한 X, 기한이 아니라고요.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그랬죠? 이 임대차 계약은 조건이라고, 조건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판례는 뭐라고 봤냐면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봐버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불확정 기한이다 그러면 X라고요. 불확정 기한 X예요. 불확정 기한이 아니라 뭘로 봤다고요?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봤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가로 2번에 종류 보면 시기, 종기 있고 한가로 2번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줄 확정기한은 가로 열고 12월 31일에 채무를 변제하겠다. 불확정기한은 예,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너에게 주겠다 이랬죠. 관련 판례는 또 신발가게하고 똑같아요. 읽어보면 당사자가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죠. 기한이면 반드시 줘야죠.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도 물론이지만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넘겨보시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 보면 자, 양가로 1번에 기한 도래 전이죠. 그죠? 도래 전에도 조건하고 똑같아요. 자,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양가로 2번 기한 도래 후 효과 나오죠. 152조 1항입니다. 시기 동그라미,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한 때 동그라미. 소급표 없죠. 그죠? 소급표 없잖아요. 기한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생긴다의 동그라미. 생긴다. 2항 종기 동그라미. 종기는 뭐예요? 종기 동그라미. 기한 도래한 때로부터 기한 도래한 때 동그라미. 소급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효력을 잃는다. 안 한다. 잃는다 동그라미. 아셨죠? 한가로 1번 보면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표가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절대적으로 소급표 있을 수 없어요. 왜냐? 기한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은 기한을 붙이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한가로 2번 보면 조건 성취 효력을 특약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기한 도래 효력은 특약으로도 소급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를 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박스 3번 이제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나오죠. 마지막 부분인데 기한의 이익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국민은행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2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우리는 기한의 이익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을 누린다. 자, 그렇게 되는 건데 1항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한은 우리 채무자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2항 보세요.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변제해 버릴 수 있다고요. 2년 후에 갚기로 했는데 1년 반 만에 변제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은행에서 뭐라고 그러죠? 먼저 변제해 버리면 중도상환 수수료 달라고 그러죠. 제가 민법 공부하기 전에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 돈을 먼저 갚는데 손해배상, 즉 수수료를 달라고 하지? 그랬더니 기한의 이익을 나만 누린 게 아니라 채무자만 누린 게 아니라 채권자 은행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2년 동안 이자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미리 갚아버리면 자기가 이자를 못 받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근데 그게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그 손해배상액을 우리 얼마로 하자 위약금처럼 얼마로 하자 정해버린 걸 뭐라고 그래요? 중도상환 수수료 그러죠. 물론 특약으로 우리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항 보면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끊어보세요. 미리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랬죠. 거기다가 중도상환 수수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미리 갚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하니까 중도상환 수수료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3페이지 넘어오시면 양가로 3번에 기한이익 포기 나오죠. 그죠? 기한이익 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아요. 넘겨보세요. 154페이지죠. 그죠? 양가로 4번에 기한이익의 상실 나오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면서 2년 후에 갚기로 했다 그러면 2년 동안 우리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때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했단 말이에요. 자, 그 상태요. 그런데 자, 법 좀 보세요. 308조. 채무자 우리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죠. 기한의 이익을 잃어버려요. 언제냐? 이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때 은행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즉시 변제 잃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고 상실해버리죠. 혹은 이후 채무자 우리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가로 이번에 상실효과 나오죠. 1항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는 기한 전이라도 이행을 청구해도 우리가 거절하지 못한다고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뭐냐면요. 이거 기출문제로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벌이라는 판례예요.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지고 가기는 힘들어요. 자, 말은 쉬워요.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이 용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벌이라는 판례예요. 설명은 드릴게요. 뭐냐면 자, 봐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1억 원을 빌리면서 2년 후에 갚기로 했죠. 그럼 2년 동안 기한의 이익을 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 토지나 아파트 같은 것을 담보 제공했죠. 그죠? 담보 제공했잖아요. 그런데 이 담보를 우리 잘못으로죠. 그죠? 자연재해로 이렇게 불타 없어졌다가 아니라 우리 잘못으로 손상 감소 멸실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즉시 변제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즉시 변제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때도 은행이 즉시 변제하라고 말을 했을 때 즉시 변제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 사례에서는 채권자 은행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은행이 우리한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즉시 변제할 필요 없고 은행이 우리에게 뭐예요? 즉시 변제해 권리를 행사했을 때 일방적 의사표시죠?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 그랬을 때만 변제하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우리가 담보물을 손상시키면 우리가 그때 바로 말이 없어도 변제해야 된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그랬죠? 정지조건부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관련 판례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뭐예요? 자,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그 내용에 의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며 채권자 은행의 청구 등을 유함이 없이 당연히 그 기한이익이 상실돼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하는 뭐라고 나오죠? 정지조건부 거기다가 가로를 치세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냐. 끊어보세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며 채권자 은행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 의사행위를 기다려서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가로치세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두 번째 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뭘로 봐을 해요? 형성권적 동그라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지고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튼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영어가 어려워서 그러지.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조건, 기한까지 해가지고 오늘 민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민사특별법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